변호사님, 네, 요즘에 안녕하세요. 이직한다 했더니 회사에서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이런 서약서를 낸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게 유효한 건가요?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사용자,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이 여기서 노하우나 지식을 다 배워서 다른 데 빼돌려서 우리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이제 이런 거를 근로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비밀 서약서 등등 약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입사하실 때 많이 적으시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명해서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도 최근에 그 샘표라는 회사에서 이제 연구실에 근로하던 직원들이 공종 경쟁업체에 이직했다라는 이유로 1억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업금지라는 게 유효한 건가요? 무효한 건가요? 경업금지 약정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효는 한데요. 대법원에서는 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공공의 법익 등등을 고려해서 약정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영업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누구나 다 아는 정보 말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증명이 되어야지 이 경업공지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간이 예를 들면 3년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고, 지역도 예를 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전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무효로 볼 가능성이 대한민국 높겠죠. 전체요? 네, 그런 경우도 저 보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게 그 사용자 입장에서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정당한 대가나 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법원에서는 무효로 보고 있고요. 회사를 다닐 때 당사자의 지위가 그냥 단순히 마케팅 직원이었다, 단순히 일반 직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조항이 적용이 될 여지가 좀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이 그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지위, 고위직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전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이 될 여지가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샘표 사건은 왜 논란이 된 거예요? 샘표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그런 투자하고 있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크고, 내용이 유출되었을 때 회사의 손실이 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유출 우려를 근거로 해서 청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근로자 측에서 이야기를 하시기로는 마케팅 직원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기간도 3년으로 과도한 기간이었다, 그리고 별도의 대가도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나요? 네, 있죠. 대법원 판례로 대표적으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린다면, 손톱깎이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역 중개를 하는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던 직원이 나가서 이런 무역 중개 회사를 차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동일한 회사에 유사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걸 이유로 청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비밀이 이게 보호할 영업비밀인지에 대해서 일단 법원이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보니까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독점적으로 한 군데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진 것 같고, 기간이나 대가에 있어서도 이게 유효한 경업금지 약정이라기보다는 그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다라고 해서 무효로 보았던 판결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안 쓰면 또 퇴직금 안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서명을 받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그 이야기들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밀이 노출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작성이 안 되면 퇴직금 납입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은 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는 권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나라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해서 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영업비밀, 진짜 영업비밀이 맞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유출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은 그 이직한 회사도 같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내가 기존에 재직하던 회사에 이 비밀을 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이라면 나오실 때 다 반환 또는 폐기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업무를 하실 때도 이런 비밀 침해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딱 네 가지만 짚어주실래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영업비밀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간이 1년, 뭐 보통 법원이 인정하는 평균 기간이 1년 정도니까요. 2년이나 3년 이상의 긴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비밀, 영업 비밀을 준수하고 계속해서 재직하고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는 데 대해서 충분히 대가가 보장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업주의 입장에 계실 때는 이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 약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또 반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불공정한 계약인지 이렇게 돌아보시고 면밀하게 보시고 본인의 권리를 항상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의 변호사 조윤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